한국은 커피의 나라다. 1970년대 후반 재계의 상식이었습니다. 다방마다 커피 향이 진했고 누구나 커피를 찾던 시절이죠. 그래서 누구나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녹차 사업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절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주 서성원 회장입니다. 그는 버려진 돌밭 하나를 보고 결심합니다. 여기를 세계 최고의 녹차밭으로 만들겠다. 임원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한 가지 질문 때문에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는 왜 우리나라 차는 마시지 않나?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것은 돌밭을 황금으로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거리에는 다방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다방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기다리고 때론 혁명의 꿈까지 나누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시대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선진국의 문화였습니다. 반면 녹차는 할머니들이 마시는 구식 음료로 취급받았죠. 한국 차 문화는 수천 년을 이어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우리의 차 문화는 깊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계에서는 이런 말이 상식처럼 통했습니다. 한국에서 녹차 사업은 절대 안 된다.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으며 성공 사례도 없다는 논리였죠.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사업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주 서성원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대체 뭘 본 걸까요? 서성원 회장의 눈길이 향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라산 중턱의 한 자리였어요. 검은 현무암으로 뒤덮인 황무지, 가시덤불이 뒤엉켜 있고 농사는커녕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제주 주민들도 외면하던 곳이었죠. 적인 땅도 아니라라며 손을 내렸던 땅 말입니다. 하지만 서 회장은 달해봤습니다. 그 황량한 제주도 땅을 보자마자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를 세계 최고의 녹차밭으로 만들겠다. 임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제히 반발이 터져나왔죠. 회장님, 한국은 이미 커피가 점령했습니다. 녹차를 누가 마시겠습니까? 저 돌밭을 개간하는 건 돈을 땅에 묻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너무도 현실적인 반대였습니다. 누구 입장에서도 이건 미친 짓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성원 회장은 그 말들을 조용히 끊고 답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나라 차는 마시지 않나? 이건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남자의 신념이 흘러나온 질문이었어요. 그의 말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의 차 문화를 가진 나라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나라 차만 마시고 있나? 이건 거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자기 문화를 외면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상황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었죠. 하지만 서성원 회장은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임원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직접 트랙터를 몰고 말입니다. 그 돌밭에서 그의 인생 최고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건 사업이 아니라 미친 고집이다. 하지만 서성원 회장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벌이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문화 부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제주도 돌밭의 개간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한참 가혹했습니다. 삽을 내려꽂으면 흙이 아니라 돌이 나왔습니다. 검은 현무암 돌덩이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하루 종일 캐고 또 캐도 밭 한 뼘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2년, 무려 2년을 파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파낸 돌덩이가 트럭 수만 대 분량이었고 개간한 면적은 100만 평에 달했습니다. 기계로도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수많은 돌을 손으로 골라내야 했어요. 제주도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건 사업이 아니다. 그냥 한 늙은이의 고집이다.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했을까. 비난과 의식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임원들도 의심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며.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돌밭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타나무의 어린 순들이 검은 돌 위에서 초록빛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의 바람이 불고 한라산 자락의 안개가 내려앉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차나무들에서 나오는 향이 달랐습니다. 제주도의 화산암 토양, 밤낮의 큰 기온차,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와 안개,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천지가 정해놓은 운명처럼 그 땅은 세계 최고의 녹차를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 거예요. 황량했던 돌밭은 서서히 초록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는 다르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국제차 품평회에서 제주 녹차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 본 건 단순한 녹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남자의 신념이 만든 기적이었고 사라져가던 한국 문화가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성된 제주 녹차밭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한국산 녹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절대 안 된다던 녹차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제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 차 문화의 부활이었습니다. 세계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한국에는 커피도 있지만 더 깊고 더 오래되고 더 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시작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제주의 돌밭에서 말입니다. 오늘날 제주는 세계 3대 녹차 재배지로 불립니다. 프랑스의 보르도, 포도밭, 스리랑카의 차 재배지와 함께 제주가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녹차는 세계의 미식가들이 탐내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작된 동기를 기억하시나요? 수익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분석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것을 외면했을까? 한 남자가 돌밭을 황금으로 바꾼 건 돈이 아니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가지뿐입니다. 신념과 집념,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2년 동안 돌을 파던 그의 손,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눈, 그 모든 게 만들어낸 지금 제주 녹차밭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대인의 신념이 시대를 바꾸는 순간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황무지는 이제 희망의 들판이 되었고 상식이라고 믿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꿈이 있나요? 그렇다면 서성환 회장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왜 우리 것을 외면했을까?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